인천 서구 심곡로에 위치한 심곡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들이 쉽고 친근하게 찾을 수 있도록 어린이 위주의 책들을 마련해 놓은 것은 물론 각종 간행물을 비롯 시청각실까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말하고 듣는 참여 프로그램들까지 그 현장을 만나보시죠. 메르스의 여파로 헌혈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천 서구청에서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J 현장 속으로 해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출발 인천대행진의 김시우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가치관이 변하고 그에 따른 의식이나 행동도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과거에는 정숙하고 또 정적이었던 도서관도 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왁자지껄한 도서관 그리고 체험이 있는 아주 동적인 도서관으로 변화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을 우리 동네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 인천 서구 심곡로에 위치한 심곡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들이 쉽고 친근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관된 심곡 어린이 도서관. 2010년에 개관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로 책으로 소통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담낮은 도서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생각하는 도서관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학에서 역사 문화까지 다양한 종류와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들이 타 도서관에 비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곳 심곡도서관에 나와 있는데요. 와, 책들이 정말 많네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도서관 하면 종류가 참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심곡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개관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가요? 네, 아이들의 미래가 책이라고 하는 말이 요새 많이 유행이 됐었는데요. 그만큼 서구의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이름을 해서 장서도 역시 어린이 유아랑 아동 도서의 비중을 높아서 그렇게 이용자들에게 많이 드리기 위해 서비스하기 위해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개관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2층 자람터. 어린이 도서관답게 대부분 책장은 낮게 만들어져 있고 어린이들은 도서관 내에서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곳곳에 앉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된 듯 편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책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딘지 알죠? 네. 어디예요? 심곡 어린이 도서관이요. 와, 심곡 어린이 도서관 오면 뭐가 제일 좋아요? 책 읽으니까 좋아요. 책도 많고 읽을 때도 막 책도 재밌어요. 오, 여기서 책 몇 권이나 읽었어요? 언제는요 친구랑 같이 와서 5권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와,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용하시게 되셨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어린이 도서관 쳐보니까 가까운 데 심곡 도서관 떠가지고 네 이용하게 되었어요. 이용해 보시니까 좀 어떤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장점이라든가. 우선 책이 많고요. 아이들이 여러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용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영화 같은 상영하는 주말에 영화 상영 같은 걸 봤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이런 체험을 하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네,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다른 데 멀리 안 나가고도 그냥 동네에서 다 생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3층에 위치한 열림터.
열림터는 청소년 도서, 일반 도서들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 다양한 세대가 책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4층에) 위치한 ABC 놀이터는 영어책 열람실로 어린이 영어 원서가 다양하게 비치돼 있어 글로벌 세대를 준비하는 밑받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PC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나눔 한마음터가 있는데요.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고 배우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책을 직접 검색할 수 있는 도서 검색대와 다 본 책은 스스로 반납할 수 있는 기계도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직접 대출과 반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책이 많아도 책만 읽는다고 하면 사실 조금은 지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곳 심곡 어린이 도서관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참 많다고 들었어요. 네, 다양한 문화 경험을 체험해드리기 위해서요. 북적북적 도서관이라 그래서 병검이랑 마술쇼, 그다음에 음악쇼 같은 것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책으로만 글로만 봤던 작가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직접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도서관이라는 곳이 책으로만 만나는 거 아니라 다양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경험, 새롭게 경험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앉아서 책만 읽는 도서관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도서관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글로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라 오감 만족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곡 어린이 도서관에는요,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요, 강의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도서관이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의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들을 공유하고 들을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신곡 어린이 도서관에는 잉글리시 스토리타임, 그 다음에 출발 신나는 역사 여행 등 이런 교육 분야의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안에서는요, 역사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루한 도서관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다시 찾고 싶고 흥미로운 도서관의 모습을 심어주기 위한 심곡 어린이 도서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역사 수업이 한창인데요. 역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역사.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생활 방식.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세상. 석기시대 사람들은 뭘 그렸다? 제목을 봅시다, 이걸 봅시다. 인각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안각화. 석기시대의 모습에 대해 배우는 시간. 자세한 사진과 설명이 있는 교재를 이용해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 역사 수업의 경우 그 시대상은 물론 당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어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았던 애들이. 이때 살았던 애들이 또 새기기도 한 거야. 아니에요. 조금 더 친근하게. 그야말로 아이들은 역사를 듣고 말하며 배우고 있는데요. 그림을 사람들이 고래를 사냥하다가 고래가 이렇게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수업 받아보니까 어떤 점이 좋았어요? 옛날의 신석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사람들이 암벽화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과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하고 좀 다르게 좀 딱딱하지 않게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역사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부담 없이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보러 왔다가 이런 수업이 있어서 수업이 있는 걸 알게 돼서 수업도 하게 되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책을 더 볼 수도 있고요. 끝나고 나서도 여기서 이야기됐던 책을 또 도서관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더 오히려 더 좋은 면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림이 없어요. 친구들이 이 역사를 나눌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곧 방학인데요. 방학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숲 체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도서관을 벗어나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6개월 미만 아가들과 함께 어머니와 책놀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그다음에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도서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방학에 우리 동네 도서관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도서관 하면 지루하고 졸리고 잠자기 딱 좋은 곳이다 라는 편견을 깨고 이 즐겁게 친구들과 토론하며 교양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둘러보는 내내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자, 이런 태도의 변화는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끄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은 어려운 곳이 아니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영향으로 각 분야별로 비상사태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혈액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서구청에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 어떠한 이야기인지 VJ 현장 속으로 해서 만나보시죠. 인천 서구청. 서구청 내에서도 희망복지과의 경우 소구민들의 편안한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여러 사회공헌 활동들을 위해 각 부서들과 연계돼 제도권 내에서 도움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희망복지과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제도권 안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 외에 그렇지 못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긴급 지원,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 만일의 사태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도와주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지원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 중인데요. 특히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헌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영향으로 헌혈 인구가 크게 감소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 때문에 서구 지역 사회 내 희망복지과에서는 대한적십자사와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서구청 직원들이 오늘 사랑의 헌혈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혈액 부족으로 인해서 원활한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 중에 특히 공무원이 먼저 나서서 헌혈 운동에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50여 명의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요. 일부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홍보하기가 한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앞으로 7월 말경에는 한 번 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라는 의도 아래 다 같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이번 캠페인을 열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활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함께 이겨내자는 굳은 각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액을 채취하시는 분도 또 기꺼이 헌혈에 참여해준 분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 느껴집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가 먼저 하는 자세는 현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자세일 텐데요. 오늘 그 헌혈을 하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아, 제가 이제 헌혈을 해본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이제 메르스 때문에 이제 헌혈하시는 분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좀 건강해요. 그래서 작게나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서구청에 이렇게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직장인인데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전에 해보긴 했지만 오래 전에 해봤었는데 느낌이 없어요. 되게 그때는 되게 큰 바늘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고 굉장히 가볍게 잘했어요. 통증이 전혀 없네요. 이렇게 이번에 서구청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추천했어요. 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계기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돼서 저도 여기 지금 공무원이 아닌데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서 이제 왔는데 이런 홍보 문화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어도 계기가 못하시면 의외로 많아요.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하실 의향이 네, 근데 여기 물어보니까 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밖에 안 온다고 하시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또 기회가 되면 좀 나올 계획이에요. 헌혈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헌혈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혈액 검사나 빈혈 검사 등 개인별 건강에 따른 검사는 물론 결과지까지 받을 수 있어 건강 관리의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 A형 맞으시죠? 네. 지금 하시는 건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헌혈자분한테 이렇게 저희가 체혈을 하면서 헌혈자분들이 저희에게 적어주신 집 주소로 간단한 피검사 결과 있잖아요. 뭐 간 기능 검사나 이런 빈혈 수치 같은 거를 저희가 적십자서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이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예, 오늘도 헌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이 메르스 사태로 헌혈도 많이 안 하고 해서 그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직접 찾아가서 이제 헌혈하기는 힘든데 마침 구청에서 이렇게 그 헌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헌혈은 자주 참여하신 편이신가요? 많이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헌혈했습니다. 어떻게 그 헌혈을 하면서 도움이 어떻게 될까요? 뭐 헌혈하면 요즘은 간단한 건강검진 같은 것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빼는 거는 또 몸에도 더 좋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헌혈을 통해 개인별 건강검사 결과뿐 아니라 즉석에서 헌혈 증서가 발급되고 각종 간식과 선물들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귀가를 위해 제공된 휴식 시간. 뭐 헌혈하고 나니까요. 이제
방금 끝내고 왔는데 휴식 시간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해가지고요. 몸 상태는 괜찮고요. 헌혈하고 나니까 더 가뿐한 느낌이 들거든요. 가끔씩 헌혈할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서구청에 자주 헌혈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구청 희망복지과 직원분들께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혈액이 많이 부족한 걸 아시고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저희도 좋은 기회에 많은 분들을 모집하는 기회를 삼아 이렇게 헌혈을 하러 왔습니다. 헌혈은 자신이 직접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룰 수 있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혈액을 대체할 수단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그 혈액을 도움받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걸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보다는 자발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한산한 헌혈차가 대부분이었다면 서구청 희망복지과의 노력으로 오늘은 북적북적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작은 시간의 투자와 마음가짐만으로도 헌혈은 누구나가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건강도 지키고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헌혈. 네, 한 번 더 해야겠다 생각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헌혈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 헌혈을 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헌혈을 하면 그냥 기분이 좋죠. 제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했다는 그런 기분이 좋은 거죠. 조금이라도 나눴다는 거. 예. 하고 싶어도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찾아가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데 또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으니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의 작은 투자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꼭 동참해야 하는 헌혈. 우리가 적극 동참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희망의 징검다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뭉쳐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이웃이 한번 되어보면 어떨까요? 심란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더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자, 오늘 출발 인천대행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